한때 수많은 투자자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이름, 바로 레버리지 ETF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안겨줄 것 같은 달콤한 유혹으로 많은 분의 관심을 끌었지만 어찌 된 일일까요? 왜 이 종목 앞에서 기대했던 대박 대신 스디슨 좌절을 맛봐야 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그토록 많았던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는 경고를 넘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투자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혹시 모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심리적 편향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 더 현명한 투자 여정을 위한 든든한 나침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레버리지 ETF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수나 자산의 일별 수익률을 2배, 3배 등으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마치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도 큰 물건을 움직이듯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를 유혹했죠.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고수익을 향한 고속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 오르면 2% 또는 3%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을 불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레버리지 ETF는 분명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상품의 핵심에는 일별복리 효과라는 독특한 작동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이는 매일매일 수익률을 재계산하여 다음 날의 투자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장이 꾸준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이 일별복리 효과는 레버리지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겠죠.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결코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 일별복리 효과가 오히려 투자자의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다가 다시 100으로 내려오는 단순한 변동만으로도 레버리지 ETF는 기준 지수와 달리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답니다. 지수가 원점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죠. 이처럼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특성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매우 부적합하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시작된 투자가 미묘한 불안감으로 바뀌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감은 곧 우리의 투자 심리를 흔들고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하는 배경이 된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이 가진 변동성 증폭의 특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투자 심리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이끌곤 하죠. 특히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약점들은 이 레버리지 ETF 앞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 함정들을 파고들어 투자 실패로 이끌었는지 3가지 실제와 같은 가상 사례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 주변에서는 연일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성공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SNS 피드에는 화려한 수익률 인증 사진들이 넘쳐났고, 언론은 역대급 불장, 황금기를 놓치지 말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이 분위기 속에서 김 씨는 점차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 거대한 기회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면 나만 뒤처지는 바보가 될 거야 하는 초조함이 김 씨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른바 나만 빼고 다 벌어라는 FOMO, 즉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김 씨를 덮친 것이죠. 김 씨는 결국 충분한 분석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오직 이 조급함에 이끌려 이미 고점에 다다른 레버리지 ETF에 덜컥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냄비에 뒤늦게 뛰어드는 격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결코 영원히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김 씨가 매수한 직후 시장은 예상치 못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레버리지의 무서운 복리 효과는 하락장에서 더욱 잔인하게 작용했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김 씨의 계좌는 순식간에 시뻘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녹아내렸습니다. 한때 대박을 꿈꾸게 했던 그 달콤한 유혹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고 김 씨의 손에는 깊은 후회와 좌절감만이 남게 되었죠. 다음은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자신의 투자 감각과 시장 분석 능력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차트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타이밍 감각이 남다르다고 믿었죠. 박 씨는 레버리지 ETF를 단순히 고수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뛰어난 예측 능력을 발휘하여 단기적인 시장 변동을 이용해 빠르게 수익을 내는 마치 정교한 단타 도구처럼 활용하려 했습니다. 나는 달라. 다른 개미 투자자들처럼 휩쓸리지 않아. 이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 박 씨의 마음속에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코 개인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박 씨는 곧 깨닫게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미세한 시장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씨가 세운 정교한 시나리오는 실제 시장의 복잡한 흐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차트를 보며 박 씨는 점차 당혹감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 버튼을 수없이 눌렀지만 결과는 단기 수익은커녕 예측 불가능한 흐름에 휘말려 손실만 가중되는 것이었죠. 자신의 분석이 틀릴 리 없다는 오만함은 결국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어졌고 박 씨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자신의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의 계좌는 이미 빨간색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손절매를 하는 것은 마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죠. 이대로는 안 돼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어 손실을 회피하려는 본능적인 심리, 즉 손실 회피 편향이 이 씨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를 감행했습니다.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아 혹은 빚을 내서라도 레버리지 ETF에 추가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다시 오를 거야. 그때 본전을 찾고 빠져나오자 하는 희망 고문이 이 씨를 더욱 깊은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와 결합된 물타기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에게 더 무거운 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잠시 반등하는 듯하다가도 다시 하락하면 레버리지의 증폭 효과 때문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손실을 만회하려던 이 씨의 노력은 오히려 거대한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계좌의 마이너스 숫자는 점점 더 깊어지고 이 씨는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감에서 시작된 투자가 조바심을 거쳐 결국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레버리지 ETF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심리인 손실 회피 편향을 자극하며 투자자를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존재랍니다. 이 씨의 사례는 비단 한 개인의 실패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비극의 단면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손실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이 씨는 심연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가 단순히 숫자의 계산을 넘어 인간의 깊은 심리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복잡한 관계를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평범한 투자자들을 이토록 위험한 레버리지의 길로 내모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여러 심리적 편향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FOMO, 즉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도 덜컥 뛰어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분석 능력이나 시장을 읽는 감각을 지나치게 믿으며 나는 남들과는 달라라는 과신에 빠져 무모한 베팅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 전 이 씨의 사례처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본전만이라도 찾자는 손실 회피 편향이 더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이죠. 이 모든 심리적 약점들이 레버리지 ETF라는 강력한 도구와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가 단순한 고위험 상품을 넘어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투자 심리적 약점들을 극대화하여 재앙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가는 인간의 마음이 빚어낸 비극은 비단 몇몇 특정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었거나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성찰을 안겨주죠.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넘어 투자의 세계에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심리를 현명하게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는지 이제는 명확히 아시겠죠?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은 단순히 상품 자체의 복잡성이나 변동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오히려 그 상품을 다루는 인간의 마음, 즉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꿈꾼다면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결국 투자는 차트를 읽고 숫자를 분석하는 기술적인 게임이 아닌 우리 내면의 심리와 끊임없이 씨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심리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혹시 과도한 욕심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달콤한 독, 바로 신용과 빚의 양면성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주했던 김 씨, 박 씨, 이 씨의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니 조심해야 해라는 흔한 경고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 내면의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투자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복잡한 마음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투자 성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인지를 뼈아픈 교훈으로 생생하게 일깨워주고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다양한 투자 실패 사례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왜 그토록 소중하고 본질적인 통찰을 안겨주는지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레버리지 ETF가 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은 단순히 상품 구조의 복잡함이나 시장의 거친 변동성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그 위험천만한 도구를 손에 든 우리 투자자의 심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때로는 극단적인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투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끊임없이 요동치는 시장의 흐름을 완벽히 예측하고 이기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레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얼마나 침착하고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던지곤 합니다. 바로 이때 투자자들은 탐욕과 공포라는 두 가지 강력하고 본능적인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소외될까 봐 하는 조급한 FOMO의 심리가 아직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고점에서 무모한 진입을 부추겨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하고, 나는 남들과는 다를 거야 하는 근거 없는 과신이 섣부른 판단과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만들어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한번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본전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손실 회피의 본능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죠. 레버리지 ETF는 이처럼 인간 본연의 심리적 약점들을 마치 고성능 돋보기처럼 확대하여 작은 판단착오나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도 치명적인 재앙으로 이끌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냉철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김 씨, 박 씨, 이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투자 여정에서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또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결국 투자는 복잡한 차트를 분석하고 현란한 숫자를 꿰뚫어보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정보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내면의 깊은 심리와 끊임없이 씨름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고독하고도 치열한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혹시 과도한 욕심에 눈이 멀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속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격동하는 감정을 현명하게 통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독, 바로 신용과 빚의 양면성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하고 평안한 투자 생활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